잔인한 남편은 치명적인 독사로 아내를 2번이나 죽이려 시도했다. 범죄 사건들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독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인도 케랄라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한정신 지체를 앓고 있던 여성이 독사에 의해 살해당한 것입니다. 조사 후 그녀의 남편이 뱀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집에서 매우 독성이 강한 뱀들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뱀에게 물린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은 지금부터 밝혀질 예정이니 구독하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사건은 5월 7일 이른 아침 마니메칼라 비자얀이 딸 우트라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의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우트라는 침대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왼팔은 침대 한쪽으로 늘어져 있었고 피부에는 깊게 박힌 이빨 자국이 있었으며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니메칼라는 딸을 깨우려고 노력했지만 우트라가 이미 의식을 잃었으며 생명을 잃은 상태임을 곧 깨달았습니다. 우트라의 어머니와 가족은 그녀를 즉시 남인도 케랄라의 콜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은 우트라의 몸에 난 상처가 뱀에 물린 자국이라고 판단했으며 독성이 너무 강해 그녀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부검 결과 우트라는 인도 코브라라는 매우 독성이 강한 뱀에게 물렸으며 발견되기 몇 시간 전에 이미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뱀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드문 일이 아니지만 남편 소라즈의 발언은 가족에게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족은 우트라의 사망 원인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마니메칼라는 즉시 사위에게 왜 아내와 함께 자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소라즈는 깊이 잠들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소라즈의 이상한 태도는 가족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그들은 즉시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우트라와 소라즈는 중매 서비스를 통해 만나 결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소라즈는 27세였으며 도시의 한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외동아들로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반면 우트라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의류 사업에서 성공한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우트라는 어릴 때부터 정신지체를 앓고 있었으며 이는 가족에게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우트라의 오빠는 우리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평생 그녀를 돌보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라즈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우트라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트라가 소라즈와 결혼할 당시 그녀의 가족은 그녀에게 상당한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트라는 768g의 금, 새로운 스즈키 자동차 그리고 약 6,700달러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가족은 매달 약 100달러를 소라즈에게 제공하며 딸을 잘 돌봐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결혼 초기의 우트라와 소라즈의 결혼 생활은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결혼 첫 해 그들은 첫 아들을 맞이하며 가족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소라즈의 가족은 우트라의 가족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으며 소라즈의 부모는 아내 집안에서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자기기, 새로운 자동차, 가구, 집 수리비, 심지어 소라즈의 누나 MBA 학비까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소라즈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워하며 아내에 대한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정신지체를 앓는 우트라와 사는 것에 점점 더 실망감을 느꼈고 결국 잔인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소라즈를 조사하던 중 그는 뱀에 대해 집착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매일 인터넷에서 뱀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며 특히 유명 전문가 바바 수레시가 진행하는 마스터 오브 스네이크 프로그램을 즐겨봤습니다. 바바 수레시는 유튜브에서 27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인물로 위험한 뱀들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영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뱀들과 마주했으며 그 중에는 러셀 살모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셀 살모사는 침묵의 뱀이라고도 불리며 극도로 위험한 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이 뱀에게 물리면 단 30초 만에 몸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하며 극심한 고통과 심장마비로 인해 신속히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월 26일 소라즈 쿠마르는 약 135달러를 들여 뱀 사육자인 차바루카브 수레시에게서 러셀 살모사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뱀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넣고 집 창고의 나무 더미 아래에 숨겼습니다. 그 다음 날 소라즈 쿠마르는 그의 잔인한 음모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독사를 집 계단 위에 올려놓아 우트라가 올라갈 때 뱀이 그녀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트라는 계단 위에서 돌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뱀을 보고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라즈 쿠마르는 비명을 듣고 급히 달려와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는 막대를 사용해 뱀을 집 밖으로 쫓는 척했지만 사실 뱀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넣어 그의 다음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3월 2일 저녁, 소라즈 쿠마르는 자신의 잔인한 음모를 다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철저히 준비한 뒤 우트라가 매일 밥 먹는 쌀 푸딩에 진정제를 몰래 섞었습니다. 소라즈의 목적은 그녀를 깊은 잠에 빠뜨려 자신이 들키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트라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독사를 그녀의 침실에 풀어놓았습니다. 뱀은 망설임 없이 우트라의 다리를 물었고 물린 고통으로 그녀는 깨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범행을 끝낸 소라즈 쿠마르는 뱀을 처리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척하며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우트라의 다리는 부어오르고 심각한 출혈 상태였으며 그녀의 상태는 매우 위독했습니다. 의사들은 우트라를 돌볼 수 있는 특수 병원을 찾는데 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우트라가 뱀에 물린 이유에 대해 묻자 소라즈와 우트라는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했습니다. 소라즈는 아내가 밤에 빨래를 하러 밖에 나갔다가 뱀에 물렸다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부주의해서 어둠 속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트라는 지친 상태에서도 남편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해가 진 뒤에는 빨래를 한 적이 없으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당시 우트라는 이를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케랄라 지역에서는 매년 약 6만 명이 뱀에 물려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녀의 가족도 단순한 사고라고 믿었습니다. 52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우트라는 3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거쳐 회복되었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 계획이 실패했지만 소라즈 쿠마르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치료 중인 아내를 두고 새로운 공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명적인 코브라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브라는 강력한 독성과 빠르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트라가 퇴원한 지 15일 후인 5월 6일, 소라즈 쿠마르는 두 번째 살인 음모를 실행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유명한 뱀 판매상 차바루카브 수레시에게서 코브라 한 마리를 구매했습니다. 뱀을 손에 넣은 후 그는 우트라가 머물고 있는 부모님 집으로 가져가 다음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라즈는 우트라에게 진정제가 섞인 과일 주스를 건네주었습니다. 우트라가 깊은 잠에 빠지자 그는 코브라를 그녀의 방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코브라가 소라즈의 기대와는 다르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코브라는 러셀 살모사와 달리 강하게 자극받지 않는 한 공격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밤 8시 이후에 코브라는 주로 깊은 잠에 빠지는 습성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라즈 쿠마르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잔인한 수단을 계속 사용하여 자신의 음모를 실행에 옮기려 했습니다. 소라즈 쿠마르는 코브라의 머리를 붙잡고 강한 힘으로 몸을 제압하여 뱀이 공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는 코브라를 우트라의 왼팔 가까이 가져가 뱀이 그녀의 팔을 물도록 유도했습니다. 코브라의 강력한 도구로 인해 우트라는 곧바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법의학 전문가에 따르면 우트라의 팔에 남은 상처는 두 쌍에 물린 자국으로 각각 3cm와 8cm의 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처는 일반적인 코브라 물린 자국의 크기 4cm 6cm에 비해 훨씬 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코브라가 아무런 자극 없이 잠든 사람을 물 수 없다는 의심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조사관들은 코브라를 침대 위에 놓고 사람이 있는 상황을 재현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실험 영상에서는 코브라가 즉각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침대를 여러 번 돌아다니다가 모형이 여러 차례 자극을 받은 후에야 물었습니다. 이 결과는 잠든 상태의 사람을 코브라가 자극 없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소라즈가 자주 영상을 시청하던 유명한 뱀포획 전문가 수레시가 조사기관에 소환되었습니다.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수레시는 자신의 위험한 직업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러셀 살모사에게 16번, 코브라에게는 340번 물린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물림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동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레시는 뱀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공격하며 이유 없이 공격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뱀은 한 번 공격 후 독이 거의 소모되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서 두 번째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약 우트라가 진정제에 취하지 않았다면 뱀에 물린 후 즉시 깨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브라의 독이 건강한 사람을 장시간 무의식 상태로 만들 수 없다는 점이 그의 경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수레시의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증언 덕분에 경찰은 소라즈 쿠마르가 아내를 살해한 범인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소라즈는 자신의 잔인한 범행을 자백했으며 그의 자백은 대중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소라즈는 범행 이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유리컵과 뱀을 처리했던 막대를 닦는 데 몰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범행 흔적을 숨기기 위해 뱀 판매자와의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소라즈 쿠마르에게 과거 가정폭력 전과는 없었지만 단 4개월 동안 3번이나 뱀을 사용해 아내를 살해하려 했던 그의 행위는 극도의 잔혹성과 위험성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가장 위험한 동물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방식은 가정폭력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범죄의 한 형태입니다. 소라즈의 행동은 가정폭력범이 자신의 아내에게 가할 수 있는 잔혹함의 정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한때 평생 사랑하고 돌보겠다고 맹세했던 아내를 상대로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소라즈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우트라의 가족은 충격을 금할 수 없었으며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소라즈를 좋은 남편으로 믿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가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범인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라즈가 사건에 대해 완전히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가족들에게 더욱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이는 사람들에게 더 큰 분노와 당혹감을 안겼습니다. 한편 우트라의 가족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그녀의 2살배기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자라지 않도록 보호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이에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제공하며 정신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트라의 오빠 비슈는 조카와 어머니 사이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이에게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비슈는 감동 어린 목소리로 조카가 어머니의 사진을 볼 때마다 손을 들어 가리키며 우트라 암마라고 말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암마는 인도어로 어머니를 뜻합니다. 이 순간은 달콤하면서도 가슴 아픈 순간으로 어머니가 더 이상 곁에 없더라도 아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으며 이는 우트라가 가족의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한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아이의 반짝이는 눈망울 속의 우트라의 존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새로운 사건들을 놓치지 마세요.